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거 아시죠? 다들 왜 이렇게 한국만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나라 응원하기도 바쁠 텐데 굳이 한국 축구 영상 찾아보면서 한국 응원하고 있고 그런 영상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어떤 한국 응원하는 외국의 영상은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 화제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심지어 몸 놓아 우는 사람의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요. 이거는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냥 소주를 놓고 한국인처럼 한국을 응원하는 브라질 사람들까지도 있고 심지어 이번에 체코랑 경기를 했는데도 체코 사람이 한국을 몰래 응원하는 웃긴 상황까지 연출이 됐죠. 특히 제 주변 미국인 친구들도 한국 축구만 찾아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얘네 뭐 거의 한국 축구 경기 보면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다 뵀어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 사랑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선에 대해 몰랐던 것들을 완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주 충격적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난리의 첫 시작은 이거였어요. 축구 경기 응원 문화는 정말 다양한데요. 여기서도 자기 나라 오래된 민요를 부르는 문화가 많거든요. 아주 유명한 것으로는 영국 웨일즈의 국민가인 헨 블라드 핀 하자이 저도 이건 잘 못 읽어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웰시라서 아무튼 헨 블라드 핀 하자이라는 노래는 진짜 유명해서 거의 응원가로 쓰이는 민요의 정석이에요. 이런 민요로 쓰이는 응원가가 뭐 프랑스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런 것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응원가로 아리랑을 부른다는 게 전 세계에 알려졌거든요. 특히 이 영상이 정말 큰 화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리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민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리랑은 완전 유행을 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BTS가 군대에 전역하고 복귀 앨범을 낸 게 바로 아리랑이었거든요. 그리고 첫 광화문 무대에서도 아리랑 민요 공연을 하기도 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아미들이 그걸 라이브로 찍어봤죠. 그리고 이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담긴 정서와 뜻이 정말 엄청 슬프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래는 한국 사람들만 이해를 했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이 이걸 듣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 충격적인 영상을 보시면 이게 정말 국뽕 선동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So silly, but I've been crying over the Arirang videos. Like, my grandma used to sing it all the time, and honestly, I had no idea it had so much meaning. And I have some videos of her, like. Oh yeah, the traditional dress. So yeah, thanks to BTS, the whole world knows Arirang, and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의 민요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나라의 민요를 뭐 까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민요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리랑은 그 뜻이 정말 슬프기 때문에 그걸 막 그냥 BTS 노래인 것처럼 듣다가 뜻을 알고 우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정말 많아요. 다른 나라 민요는 정말 그 시절의 감성에 잘 맞는 노래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뭐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저항이라든가 뭐 자부심에 대한 노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요즘 감성에는 조금 안 어울려요. 그런데 아리랑은
요즘 감성에 완전히 잘 맞는 시대를 앞서간 가사로 알려져 있어요. 요즘 뭐 가요라든가 팝만 들어도 대부분이 사랑이라든가 이별 그리고 슬픔을 다루는 노래가 대부분이고 헤어진 사람들이 헤어짐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리랑이 딱 그거거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예, 이게 사실 이별을 다루는 노래이고 그리고 고개를 넘어간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 이별이 힘들어도 결국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완전 최신 감성의 노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래에 충격을 받고 다 같이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경기 중에 아리랑 노래가 나오면 갑자기 BTS 팬들이 나와서 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웃긴 상황이 나와요.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 축복 한국인 브라질의 BTS 아미가 정말 많잖아요. 브라질 응원하다가 갑자기 한국 경기 보면서 엄청 날뛰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대박 뉴스, 대박 사건 터졌어요. 이번에 결승전 halftime 쇼에서는 BTS가 나와서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라고 해요. 와,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심장이 떨려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경기장 전체에 아리랑이 울린다니 개인적으로 이거 결승전 한국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BTS도 거기서 아리랑 부르는 게 또 뭔가 엄청 감동적일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이겠다, 하프타임 쇼. 아, FIFA 정말 일 잘한다. 정말 사랑해요, FIFA.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응원하는 이유는 아리랑이나 BTS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월드컵 오프닝 세레모니에도 한국인인 이재가 나왔듯이 월드컵도 지금은 한국 코인을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LA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응원 문화가 미국에 엄청 많이 알려졌어요. 한국인들의 응원 문화는 진짜 미쳤어요. You see the pictures in our show earlier on Fox. LA 코리안타운에 사는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조용한데 갑자기 그 사람들 축구하는 때가 되니까 모여서 진짜 에너지 발산 팍팍팍 진짜 미쳤어요. 와, 진짜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특히 LA 코리안타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본토에서 사는 한국인들보다 더 크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한국을 사랑해서 요즘 결혼할 때도 한국은 한복을 잘 안 입는데 LA에 사는 한국인 미국인들은 결혼할 때 한복을 입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아무튼 이 응원 문화가 정말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미국에서 뭐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응원을 했지만 경기가 끝난 뒤에 가장 깨끗했던 게 바로 LA에 살던 한국계 미국인들의 자리였어요. 뭐 미국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안, 뭐 이집션, 크로에이시아 같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각각 모여서 경기를 봤는데 경기가 끝나면 자리가 완전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깨끗했어요. 사실 LA 코리안타운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국인이 사실상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옛날에 LA Riot 아시죠? 거기에 Rooftop Korean. 이분들이 미국에서는 정말 전설적이기도 하고 뭐만 하면 뭐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그러는데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있다면 바로 Rooftop Korean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미국에 있는 소수민족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한 것에 존경심을 보내고 공화당에서는 이 총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군필 애국자 한국인들이라는 이런 키워드에 정말 숨 넘어가듯 찬양하거든요. 아직도 유튜브에는 이 Rooftop Korean 이야기만 나오면 미국인들한테 조회수 몇백만 찍고 엄청난 찬양을 받아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 LA 코리안타운에는 너무 맛있는 한식집들 많고 찜질방도 있고 그리고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에서 뭐 난리도 아닌데 이민자 출신 민족 중에서 가장 조용하면서 올바르고 대단하신 분들이 바로 LA 코리안들이거든요. 그러니 뭐 미국에서는 최고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의원 문화에서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시 LA 코리안들은 미국 최고의 사람들이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인보다 더 많이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멕시코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인들도 한국인을 정말 좋아하지만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인을 그냥 사랑합니다. 저도 뭐 히스패닉 계열이고 제 할아버지가 멕시코 사람이라서 아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냥 한국을 사랑해요. 특히 멕시코 사람들은 뭐 BTS가 유명하기 훨씬 전부터 뭐 원더걸스나 심지어 H.O.T 있던 시절부터 한국의 K-팝을 듣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거짓말 같죠? 멕시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멕시코 영상만 봐도 이번엔 멕시코가 한국이랑 같은 조라서 거의 경쟁자에 가까운데도 이번 체코 경기 때 모든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을 응원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예언하건대 이번 한국과 멕시코 경기 때 멕시코에서 몰래 한국 응원한다는 멕시코인들 영상 엄청 올라올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경기 하면 그런 영상 우후죽순 쏟아질 겁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멕시코 여자들이 일단 한국인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번에 어떤 인도인이 한국인의 사진을 딱 올리고 멕시코처럼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 멕시코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달린 멕시코인들의 반응이 웃겨요. 야, 그냥 입 좀 닥쳐. 난 멕시코인인데 이렇게 분장하는 거 오히려 우리 멕시코인들 자랑스럽게 느껴. 한국인 형제들은 우리 마음대로 따라해도 돼. 이렇게 말하고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를 받았어요. 네, 이런 멕시코와 한국에 대한 분쟁, 조장 절대로 안 먹힙니다. 멕시코인들 한국인 사랑해요. 그리고 어째서 이게 인종차별이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조금 요즘 너무 대세니까 이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요즘 많아요. 특히 어느 나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네, 어떤 특정한 나라는 정말 한국 싫어하는 게 티가 나서 좀 불쾌해요. 물론 그 나라 사람이라고 다 한국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멕시코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국 여자한테 인종차별을 하는 영상이 바이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못 데워먹은 짓이죠. 멕시코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진짜 멕시코인들한테 지금 미국에서 먼지나게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네, 이미 신상도 털렸고요. 유명한 어떤 회사의 높은 직위 사람으로 밝혀졌고 이 사람 아마 잘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다음 경기가 멕시코 대 한국이잖아요. 그때도 멕시코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보여줄 테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민요가 아니라 그냥 아예 강남 스타일 틀고 한국 아저씨를 이렇게 대하는 영상도 있었어요. 이 정도면 멕시코랑 한국이랑 형제 결연 같은 거를 맺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 재미있네요. 근데 이게 뭐 멕시코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나라든 지금 한국이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 나라는 뭐 다 한국 좋아하고 브라질도 한국 정말 좋아하고 뭐 남미 쪽 뭐 다 한국에 미쳐 있고 북미도 그렇고 한국만 나오면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영상도 있거든요. 길에서 한국인 마주치면 한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근데 이 영상 욕설이 조금 나오니까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Excuse me? Are you Korean by any chance? Yeah. I love Korea. Like, I know a few words. Want to hear them? 사랑해, 오빠. 좋아해요. 시바. Wasn't that so
so good. Wait, that was really good. Like, I know, right? Like, I'm basically Korean at this point. Right? Yeah. 이 영상 거짓말 같게 정말 콘트 같은데 사실 이런 일이 외국에서는 정말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한국인을 보기 힘든 나라에서는 특히요. 너 한국인이에요? 와, 대박. 나 한국말 하고 싶어요. 나 한국 정말 좋아해요. 한국 사람 처음 만나봤어요. 오빠 사랑해. 이러는 나라 정말 많아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북미 월드컵이 어떤 분위기인지 알려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요. 사실 축구 자체가 미국에서 막 엄청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아무도 미국에서 막 이 정도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정말 난리입니다. 이번 월드컵 이후로 뭔가 축구가 미국에서 엄청난 메이저 스포츠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LA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엄청 많은 돈으로 스카우트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도 특히 LA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보려고 일부러 한국 축구를 찾아보는 미국인도 정말 많았고 특히 한국에 왜 이렇게 잘생긴 선수가 많아. 정말 이거 뭐 축구인지 내가 무슨 K-드라마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잘생겼다. 좀 자제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친구들이랑 축구 볼 때 텐션이 나와버렸네요. 근데 잘생긴 걸 어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닌데도 한국 축구를 찾아보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미국의 아티클을 읽고 댓글 반응을 본 건데요. 예전에 한국이 강팀을 상대로 추가 시간에 엄청난 역전골을 해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대요. 한국과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이 했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2022년 월드컵에서 가장 역대급 최고의 경기로 불리는 정말 극장과도 같은 경기로 알려져 있어서 당시에 저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이 경기를 여러 번 봤던 기억이 나요. 정말 영화 그 자체였잖아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의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국팀의 특징을 외국인들이 설명을 했는데 특히 외국의 전문가가 한국 축구팀을 설명하기에는 한국은 약한 팀을 만나면 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강팀을 만나면 너무 강하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약팀을 만나면 비등비등하게 하는 팀이 강팀을 만나면 왜 잘하냐. 이걸 분석하다 보니 민족성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성이라는 게 한국에는 유전적으로 뭐가 다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살아온 방식이 축구에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자기보다 큰 상대를 상대해온 나라잖아요. 옆에는 중국이 있고 또 일본이 있고 현대는 미국, 러시아, 북한 문제까지 있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강한 상대를 만나면 오히려 눈빛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평소에는 대충 투덜투덜하고 피곤하다, 하기 싫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이러다가 또 누가 우리를 무시한다, 누가 우리를 얕본다, 누가 너희는 안 된다고 한다. 그 순간 갑자기 전투력이 켜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정말 신기해합니다. 아니, 한국은 왜 평소에 조용하다가 자존심 건드리면 갑자기 전원이 들어오냐는 거예요. 이게 한국 축구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약한 팀을 만나면 한국이 오히려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상대가 내려앉고 수비적으로 나오면 그걸 아주 부드럽게 풀어내는 축구를 전통적으로 그렇게까지 잘하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강팀을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강팀은 한국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고 자기들이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가 너희보다 위야 이런 태도로 나와요. 그러면 한국 선수들은 갑자기 공간을 보고 그리고 그 한 번의 순간에 모든 걸 쏟아버려요. 외국인들이 한국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 경기는 평범하게 흘러가다가도 갑자기 마지막 10분에 장르가 바뀝니다. 스포츠가 아니라 생존 드라마가 돼요. 후반 추가 시간에 선수들은 이미 다리가 풀렸고 관중들은 거의 포기했고 상대팀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때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찌고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한국은 찌고 있으면 갑자기 더 미친 듯이 뛰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뛰지? 왜 90분이 지났는데 더 빨라지지? 그리고 더 웃긴 건 보통 다른 나라 관중들은 찌고 있을 때 후반 추가 시간 가면 그냥 에이 됐다 망했다 하고 집에 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한국 관중들은 안 그래요. 오히려 더 목소리 크게 응원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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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봅니다. 이런 마음이 선수들에게 전달이 되는 걸까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끝났다고 할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입시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에서도 그렇고 마감 직전에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벼랑 끝에 몰리면 말도 안 되는 집중력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평소에 그렇게 살면 몸이 망가집니다. 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 건강 챙겨야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건강 안 좋아져요. 네, 뭐 평균 수명 한국보다 훨씬 낮은 미국인인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요. 그런데 경기장에서만큼은 그게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분석하다가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팀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귀찮은 팀이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해요. 한국은 상대가 보기에는 너무 귀찮은 팀이에요. 쉽게 안 죽어요. 분명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따라붙어요. 분명히 체력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압박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 축구를 찾아보는 이유입니다. 축구를 잘해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가 있어서 보는 거예요. 브라질식 축구를 보면 예술을 보는 느낌이고 독일 축구를 보면 기계를 보는 느낌이고 뭐 프렌치 축구를 보면 재능을 보는 느낌이고 아르헨티나 축구를 보면 천재의 운명을 보는 느낌이 있다면 한국 축구는 진짜 사람이 자기 한계를 넘는 장면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아요.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심장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서 강팀을 만나거든요. 내 인생의 강팀,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이별일 수도 있고, 뭐 외로움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축구를 보면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상대 앞에서도 끝까지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거기에 겹쳐요. 아, 나도 저렇게 한번 버텨볼까? 아, 나도 아직 끝난 게 아닐까? 이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데도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국적이 없지만 그 순간 한국팀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력한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서사에서 관중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게 진짜 전율인 거죠. 아리랑의 서사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이게 정말 한국의 민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은 이길 때도 좀 이상하게 이겨요. 뭐 그냥 압도적으로 5대0 이렇게 이기는 것보다 심장 다 터지게 만들고 욕 나오게 만들고 아 끝났다 싶게 만들고 마지막에 갑자기 한 골 넣어서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식으로 이겨요. 이건 컨텐츠로는 거의 사기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제목이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뭐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한국이 해낸 일, 뭐 추가 시간에 벌어진 뒤적, 상대 강팀이 충격에 빠진 이유, 외국 해설자가 말을 잃은 한국의 마지막 공격, 뭐 이런 거예요. 이건 안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NS나 뭐 유튜브나 틱톡을 봐도 한국 콘텐츠를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의 핸드폰에도 항상 한국 축구 이야기가 뜨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그냥 콘텐츠로 뭔가 사기인 나라예요. 안 눌러볼 수가 없는 느낌?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진짜 감동이 있어요. 선수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관중들이 머리 감싸고 있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해설자는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고 이게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한편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관중들은 왜 이렇게 울 때 맛있게 울어요? 정말 보고 있으면 저도 한국인이 아닌데도 눈물이 나요. 외국인들 한국인 우는 거 보면 정말 슬퍼요. 뭐 이게 뭐 코리안 드라마 많이 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울 때 진짜 많은 감정들이 있는 표정으로 보여요. 한국 사람들의 우는 표정은 뭔가 모두를 울려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축구를 찾아보는 겁니다. 한국이 매번 우승 후보라서가 아니라 한국 경기는 항상 뭔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외국인들은 underdog energy라고 부르는데 그렇다고 강팀 앞에서 순순히 고개 숙이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이걸 매력적으로 보는 거예요. 겸손한데 건드리면 안 되는 팀. 평소에는 조용한데 무시하면 갑자기 미쳐버리는 팀. 이게 한국 축구의 이미지가 된 겁니다. 이미 축구 영상을 보면 댓글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은 강팀을 계속 이기는 나라다. 그러니 32강 가서 강팀을 만나면 강팀이 긴장을 해야 하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한국이라는 나라 이미지, 나라 전체의 이미지와도 연결돼요. 한국도 예전에는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나라였어요. 전쟁 이후에 가난했고 나라가 작았고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고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영화, 드라마, 케이팝, 게임, 음식, 뷰티까지 다 치고 올라왔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 축구랑 똑같이 보입니다. 작고 조용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 마지막에 치고 올라와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강팀을 잡는 장면은 단순한 축구 장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보여준 장면의 축소판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 나라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매번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지?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그걸 너무 담담하게 말합니다. 외국인이 와서 너희 나라 정말 대단해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아직 멀었어. 문제 많아. 헬 조선이야 이러거든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니 대체 뭐가 헬이야.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맨날 자기 나라를 욕해요. 이게 외국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으로 보일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자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한국인 중에는 그냥 진심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네,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밖에서 보면 이게 이상하게 겸손한 강자의 느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점점 더 흥미로운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오히려 진화론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국은 강팀을 만나서 주눅 들고 찌는 나라였다면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주변국들이 강대국이 너무 많았고 침략도 계속 받고 그랬는데 결국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소리거든요. 원래 역사가 그래요. 힘이 너무 강하면 다른 나라를 침범하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힘이 남아도는데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멍청하니까 나라를 키우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것은 지구 어느 나라 역사를 봐도 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종종 힘이 강했어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러 갈 정도로 힘이 강했던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약했는데 침범을 정말 많이 당하고 나라가 사라질 위기에도 많이 있었지만 항상 지켜냈어요. 그 강한 나라들을 상대로 다 지켜낸 거죠. 이런 한국인들의 민족성이 스포츠에서도 드러나는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 보려면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가야죠. 그런데 한국을 가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인이 응원에 열정적이라는 사실이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국 응원하는 김에 그냥 한국 가서 같이 응원하자 하고 한국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월드컵 한다고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이거 완전 뒤바뀌어 있으면 뭐야 이게. 근데 이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응원도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외국에는 진짜 어려운 응원 문화들이 많거든요. 진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어려운 응원법이 많아요. 아까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웨일즈의 이 민요는 진짜 어렵죠. 그런데
한국 응원은 일단 진입 장벽부터 낮아요.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예, 이거 뭐 그냥 미국에 있는 5살 미국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거기에 아리랑까지. 예, 지금 아리랑 부를 줄 아는 미국인 정말 많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의 응원법은 이미 미국인들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경기하는 날 한국인들이랑 응원하기 정말 좋죠. 그리고 한국의 이 응원 복장과 뭐 머리띠라든가 응원봉 그리고 한국식 북 이런 게 정말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멋져요. 강렬한 빨간색에 뭔가 가장 현대적이면서 전통적으로 힙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느끼는 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응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생겼고 예쁘셔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의 응원은 정말 재밌어 보여서 저도 월드컵 때 한국에 가고 싶었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 한국 응원하고 있어요. 예, 미국이랑 만약 경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한국 몰래 응원할 겁니다. 네, 한국이 결승전까지 가면 좋겠어요. 아니 BTS가 결승전 때 아리랑 부를 건데 한국이 거기에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승전 때 아리랑 부르는데 거기에 한국이 결승전 한다면 와 진짜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땐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아 저도 이 말 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느껴지는데 정말 그게 실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저는 앞으로도 한국 경기하면 치킨이랑 맥주 시켜놓고 경기 관람하겠습니다. 네, 한국 경기는 당연히 치킨과 맥주죠. 여러분도 남은 월드컵 재미있게 보시고 응원도 열심히 해주세요. 한국팀이 결승 갈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항상 영상 보기 시작할 때부터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뭐 눌러달라는 말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정말 여러분의 빨리빨리는 사랑입니다. 아,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미국에서 온 침 샤워